같은 75세인데 한 명은 등산하고 한 명은 휠체어를 탑니다. 차이가 뭘까요? 두 분 모두 매일 운동했습니다. 건강에 신경 썼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한 분은 손자와 함께 설악산에 오르고 다른 한 분은 요양병원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봅니다. 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한 분은 걷기만 하셨고 다른 한 분은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은 10년 후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40년 차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현재 83세의 나이에도 매일 진료실을 지키고 있는 박정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특히 70대, 80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걷기만 하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여기 제 환자였던 76세 김철수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철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2시간씩 걸으셨습니다. 동네에서 걷기 왕으로 불리셨죠. 그런데 어느 날 욕실에서 미끄러지셨고 그 길로 6개월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걷기로 다져진 다리라고 믿었지만 정작 낙상을 막아줄 균형 감각과 상체 근육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부실 공사였던 셈입니다. 반면에 여기 82세 최영애님을 보십시오. 허리가 굽고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방해 드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는 4가지 운동을 딱 3개월 하신 뒤 지금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손자와 함께 등산을 다니십니다. 이 4가지 운동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거실에서 침대 옆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노년 건강의 빈틈, 그 구멍을 메워줄 핵심 비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 4가지 운동을 당장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10년 뒤는 요양병원의 침대 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운동법, 그리고 운동이 독이 되지 않게 하는 비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아니 의사 양반, 걷기가 최고의 보약이라며 TV에서도 맨날 걸으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걷기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걷기만 하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걷기는 우리 몸의 근육 중 일부만을 사용합니다. 특히 평지만 걷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30대가 지나면서 매년 근육이 1%씩 줄어듭니다. 이것을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방치하면 60대, 70대가 되었을 때 근감소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사망률을 3배 이상 높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걷기만으로는 이 근감소증을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집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걷기가 집의 바닥을 다지는 일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운동은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얻는 일입니다. 바닥만 다져놓고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오래 걷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근육을 쥐어짜고 균형을 잡는 운동이 노년기에는 10배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40년 의사 생활을 걸고 추천하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4가지 운동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4가지를 모두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운동이 서로 다른 근육군을 자극하고 서로 다른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운동 1. 의자 스쿼트 하체 근력의 뿌리. 왜 이 운동이 중요한가?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전체 근육의 30%가 허벅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변기에서 일어나기 힘듭니다. 버스나 지하철 계단을 오르기 힘듭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힘듭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준비물 식탁 의자나 소파 등 절대 움직이지 않는 튼튼한 의자. 1단계 시작 자세. 의자 앞에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발끝은 정면을 향하거나 살짝 바깥쪽 11시-1시 방향을 향합니다. 이때 양발 사이 거리는 주먹 하나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어깨는 뒤로 젖힙니다. 시선은 정면 2m 앞 바닥을 봅니다. 양팔은 가슴 앞에서 X자로 포개거나 앞으로 나란히 뻗습니다. 2단계 앉기 동작. 숨을 들이마시면서 시작합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앉습니다. 마치 뒤에 있는 의자를 찾듯이. 하나, 둘, 셋을 마음속으로 세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중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엉덩이를 의자에 살짝 닿게 해도 됩니다. 3단계 일어서기 동작.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순간 바로 일어섭니다. 숨을 내쉬면서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꾹 누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는 둘 하나 정도의 속도로 조금 빠르게 올라옵니다. 완전히 일어섰을 때 무릎을 쭉 펴되 과도하게 젖히지 않습니다. 단계별 목표 설정. 1주차 하루 5회 2세트 아침, 저녁. 2주차 하루 10회 2세트. 3주차 하루 15회 2세트. 4주차 하루 20회 2세트. 8주 후 하루 30회 3세트. 이것이 유지 목표. 무릎이 아픈 분 의자를 높은 것으로 바꾸세요. 소파가 식탁 의자보다 높으니 더 쉽습니다. 허리가 약한 분 의자 팔걸이를 가볍게 잡고 하셔도 됩니다. 단, 팔 힘으로 일어서지 말고 다리 힘을 주로 사용해야 합니다. 체력이 좋으신 분 의자에 닿지 않고 바로 위로 올라오세요. 더 강한 자극을 원하면 양손에 500ml 생수통을 들고 하세요. 79세 박만수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전립선 문제로 화장실을 자주 가셨는데 변기에서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드셔서 볼일 보는 것 자체가 공포였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화장실 문 밖에서 기다렸다가 부축해 드려야 했습니다. 80세에 가까운 노인이 자기 며느리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점점 우울해지셨고 물도 잘 안 드셨습니다. 화장실 가기 싫어서요. 제가 이 의자 스쿼트를 처방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3개월만 하세요. 혼자 화장실 가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5개도 못하고 에잇, 안 되겠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분이 대단하셨어요. 할아버지 옆에서 같이 하신 겁니다.
아버님, 저도 할게요. 같이 해요. 그렇게 며느리와 함께 매일 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10개가 가능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20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달 후 할아버지께서 혼자 화장실에서 나오셨습니다. 며느리 부축 없이 며느리분이 너무 기뻐서 우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루 100개를 하십니다. 그것도 아침에 50개, 저녁에 50개를 나눠서 동네 목욕탕도 혼자 가시고 시내버스도 타십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허벅지는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인생의 자신감입니다. 운동 2한발석이 낙상을 막는 생명줄. 왜 이 운동이 생명을 구하는가? 통계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암? 심장병? 아닙니다. 낙상입니다. 정확히는 낙상으로 인한 합병증입니다. 넘어져서 대퇴골이 부러지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 후 6개월 안에 사망하는 비율이 20%입니다. 5명 중 1명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살아남은 분들 중에서도 절반은 예전처럼 걷지 못합니다. 왜 노인은 잘 넘어질까요? 근력 부족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균형 감각의 저하입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 몸은 끊임없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을 잡아주는 것이 균형 감각입니다. 귀 안쪽의 전정기관, 발바닥의 감각신경, 그리고 뇌의 통합 능력, 이 세 가지가 협력해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약해진다는 겁니다. 전정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고 뇌의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한발 서기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 발로 서면 우리 몸의 균형 시스템이 총동원됩니다. 뇌는 위험하다 고 판단하고 모든 감각을 곤두세웁니다. 발목, 무릎, 엉덩이의 수십 개의 근육들이 미세하게 조정되면서 균형을 잡습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의 균형센터가 다시 깨어납니다. 퇴화되어 가던 신경회로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근육들의 협응력이 좋아집니다. 결과는 빙판길에서 미끄러져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화장실 문턱에 발이 걸려도 버팁니다. 버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도 손잡이를 잡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운동 방법 안전하게 그러나 효과적으로 준비물 싱크대, 식탁 또는 튼튼한 의자, 절대 규칙 처음에는 반드시 잡을 것이 있는 곳에서 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1단계 기본 자세, 싱크대나 식탁 옆에 섭니다. 바른 자세로 서서 한 손으로 싱크대를 가볍게 잡습니다. 오른발로 시작한다면 왼손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왼쪽 무릎을 천천히 굽혀서 발을 바닥에서 10cm 정도 듭니다. 들어 올린 발은 자연스럽게 뒤로 약간 가도 되고 앞으로 살짝 올려도 됩니다. 지지하는 다리 오른쪽 다리의 무릎은 쭉 펴지 말고 아주 살짝 구부립니다. 시선은 정면 2-3m 앞에 한 점을 봅니다. 이게 핵심. 30초간 버팁니다. 2단계 난이도 올리기 1단계를 일주일 이상 해서 익숙해지면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손바닥 전체를 대지 말고 손가락 끝만 살짝 댑니다. 균형이 흔들릴 때만 손가락으로 지탱하고 가능하면 안 닿게 합니다. 역시 30초씩 버팁니다. 3단계 완전 독립 2단계를 2주 이상 하고 자신감이 생기면 시도합니다. 여전히 싱크대 옆에서 하되 손을 떼고 합니다. 양팔은 옆으로 벌려서 균형을 잡는 데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10초만 버티고 점점 늘려서 1분을 목표로 합니다.
4단계 마스터 레벨 3단계를 한 달 이상 하고 완벽하게 익숙해지면 시도합니다. 경고,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잡을 곳 옆에서 하세요. 한 발로 선 상태에서 눈을 감습니다. 처음에는 3초도 못 버팁니다. 정상입니다. 천천히 늘려서 30초를 목표로 합니다. 매일 목표. 왼발로 1분, 오른발로 1분, 총 2분. 하루 2, 3회 중요 양쪽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실제 환자 사례 낙상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80세 이정순 할머니. 이분의 가장 큰 공포는 겨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 겨울 아파트 단지 내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6주간 깁스를 하고 지내면서 할머니는 다시는 겨울에 밖에 안 나가겠다고 다짐하셨답니다. 실제로 그 다음 겨울에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대한 공포가 생기면서 평소에도 걷는 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또 넘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걸을 때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발을 질질 끌게 되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으니까 근육과 균형 감각이 더 약해지고 그러면 더 넘어지기 쉬워지고. 제가 한발서기 운동을 처방했을 때 할머니는 처음에 거부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한 발로는 무슨. 넘어지면 어떡해요? 할머니, 그래서 싱크대 잡고 하는 거예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매우 꺼려 하셨지만 결국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싱크대를 손바닥 전체로 꽉 잡고 한 발을 살짝 드는 것도 무서워하셨습니다. 3초도 못 버티고 발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초를 버티신 겁니다. 할머니 스스로도 신기해하셨습니다. 나 할 수 있네? 한 달 후 손가락만 대고 30초를 버티셨습니다. 2달 후 손을 떼고 1분을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비가 온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슈퍼마켓에서 나오다가 젖은 보도블록을 밟았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그 순간 3년 전 기억이 확 떠올랐어요. 아, 또 넘어지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내 몸이 자동으로 균형을 잡더라고요. 한쪽 발이 쭉 나가면서 양팔이 펴지면서 딱 버텼어요. 할머니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휘청거리긴 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병원에 달려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원장님, 이 운동 안 했으면 나 또 병원 신세 질 뻔했어요. 내 다리가 나를 살렸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균형 감각 훈련의 힘입니다. 머리로 생각할 틈도 없는 순간에 몸이 자동으로 반응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생명을 구합니다. 운동 3, 앉아서 몸통 비틀기, 통증 없는 허리의 비밀. 허리 통증,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다. 제 환자 중 7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만성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허리 통증은 당연한 게 아니라 예방 가능하고 개선 가능한 문제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걷기 싫어집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근육이 더 약해지고 허리는 더 아파집니다. 또 악순환입니다. 더 큰 문제는 허리 통증이 단순히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척추가 굳으면 내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기고 속이 답답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척추는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척추 주변의 자율신경이 내장을 조절하거든요.
비틀기 운동이 왜 효과적인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비트는 동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건 가끔 하지만 좌우로 비트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척추 주변 근육, 특히 척추 기립근과 복사근 옆구리 근육이 굳어버립니다. 마치 녹슨문처럼 삐걱거리는 허리가 되는 겁니다. 비틀기 운동은 이 굳어진 근육과 인대를 풀어줍니다. 동시에 척추 사이의 추간판 디스크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추간판은 혈관이 없어서 움직일 때 생기는 압력 변화로만 영향을 받거든요. 운동 방법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준비물 등받이가 있는 의자. 절대 원칙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까지 가지 마세요. 시원한 느낌이 드는 지점에서 멈추세요. 1단계 기본 비틀기. 의자에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습니다. 엉덩이는 의자 깊숙이 밀착시킵니다. 양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오른손으로 의자 등받이 뒤쪽 또는 옆면을 잡습니다. 왼손은 오른쪽 허벅지 위에 살짝 올려놓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비틉니다. 이때 엉덩이는 절대 의자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시선도 같이 뒤를 봅니다. 시원한 느낌이 드는 지점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2단계 강화 버전. 기본 동작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손을 깍지 끼어 머리 뒤에 댑니다. 이 상태에서 비틀면 더 깊은 스트레칭이 됩니다. 역시 10초씩 유지합니다. 매일 목표. 좌우 각 5회씩 총 10회. 하루 2-3번 TV 광고 시간에 하면 딱 좋습니다. 주의사항. 식사 직후에는 하지 마세요. 소화방해. 급성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쉬세요. 디스크 탈출증이 심한 경우 의사와 상담 후 하세요. 75세 최철호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만성 요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무거운 짐을 많이 나르는 일을 하셔서 허리를 다치신 겁니다. 허리 보호대 없이는 외출조차 못하셨습니다. 아니, 집안에서도 항상 보호대를 차고 계셨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허리가 아파서 깨는 날이 많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의사들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이미 많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수술을 하실 만큼은 아니고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지내세요. 보존적 치료라는 게 뭔가요? 물리치료 받고 약 먹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10년 넘게 그렇게 지내오셨습니다. 제가 이 비틀기 운동을 처방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님, 허리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운동만 매일 하세요. 3개월 후에 허리 보호대 벗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코웃음 치셨습니다. 20년 아픈 허리가 고작 비틀기로 나아? 그럼 내가 진작 나았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술은 무섭고 계속 아프고 결국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아픈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굳어있던 근육이 깨어나면서 생기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뻐근했습니다. 3주째 밤에 허리 아파서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집에서 허리 보호대를 벗고 지내셨습니다. 집에서만이라도 자유로워진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2달 후 슈퍼마켓 갈 때도 보호대를 안 하고 가셨습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는 허리 보호대를 서랍 깊숙이 넣어 버리셨습니다. 지금은요? 가끔 허리가 뻐근할 때만 생각나신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걸작입니다.
등 뒤에 꽉 막혀 있던 게 뻥 뚫린 기분이야. 숨통이 트였어. 이 간단한 운동을 왜 진작 몰랐을까?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튼튼해야 모든 게 편합니다. 운동 4. 제자리 걷기.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심장과 폐, 이 두 기관만큼은 마지막까지 잘 작동해야 합니다. 아무리 근육이 좋아도, 균형 감각이 좋아도 심폐 기능이 떨어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금세 지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심폐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30대의 심폐 기능을 100%라고 하면 70대는 약 60% 수준입니다. 40%나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계단 2층만 올라가도 헥헥거립니다. 빨리 걸으면 숨이 찹니다. 손자 안아주려다가 숨이 가빠집니다. 청소하다가 쉬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심폐 기능이 떨어지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면 심폐 기능이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악순환입니다. 제자리 걷기는 왜 밖에서 걷는 것보다 나을까? 오해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 걷는 것도 좋습니다. 햇볕도 쐬고 바람도 쐬고 기분 전환도 되니까요. 하지만 심폐 기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제자리 걷기가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기 때문에 대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팔을 크게 흔들면서 상체 근육도 함께 사용합니다. 짧은 시간에 심박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날씨, 시간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1단계 기본 제자리 걷기.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습니다. 바른 자세로 섭니다. 제자리에서 걷되 무릎을 평소보다 높이 듭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허리 높이까지만 올립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듭니다. 발끝이 바닥에 닿을 때 쿵쿵거리지 말고 사뿐사뿐 내려놓습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1분 동안 합니다. 2단계 강화 버전. 기본 동작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팔을 군인처럼 크게 흔듭니다. 팔을 앞으로 흔들 때는 가슴 높이까지, 뒤로 흔들 때는 엉덩이 높이까지.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니 더 빨리 땀이 납니다. 2분 동안 합니다. 3단계 마스터 버전. 같은 동작을 더 빠르게 합니다. 마치 제자리에서 조깅하는 것처럼. 단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숨이 너무 차면 속도를 줄이세요. 3분 동안 합니다. 매일 목표. 처음 1주 하루 2회 1분씩, 2, 3주 하루 3회 2분씩, 4주 이후 하루 3회 3분씩, 체력이 좋아지면 하루 2회 5분씩. 언제 하면 좋을까? TV 드라마 광고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 저녁 식사 1시간 후. 주의사항. 식사 직후에는 하지 마세요. 어지러우면 즉시 멈추고 앉으세요.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이 느껴지면 강도를 낮추세요. 고혈압이 심한 경우 혈압 조절 후 시작하세요. 70세 김미자 할머니. 이분은 우울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면서 점점 외부와 단절되셨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걱정해서 함께 살자고 했지만 할머니는 거절하셨습니다. 너희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하시면서요. 문제는 집에만 계시니까 몸이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는 게 싫으니까 활동량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심장 기능 검사를 해보니 50대 평균의 70% 수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모시고 오셔서 저에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원장님, 시어머님이 우울해하셔서 밖에 나가시라고 해도 안 나가시고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께 제자리 걷기를 처방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밖에 나가실 필요 없어요. 집에서 TV 보시면서 광고 시간에만이라도 이 운동해 보세요. 아무도 안 보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고 옷 갈아입을 필요도 없어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집에서 하는 거면 해볼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TV 광고 시간에만 하셨습니다. 1분도 못하고 헥헥거리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이거 하고 나면 땀이 나요. 오랜만에 땀 흘려봐요. 3주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잠이 잘 와요. 전에는 밤에 잠이 안 왔는데. 한 달 후 며느리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원장님, 시어머님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TV 보시다가 광고만 나오면 벌떡 일어나서 운동하세요. 처음에는 우습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같이 해요. 2달 후 할머니는 복지관 노래 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3달 후 친구분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몸이 움직이니까 마음도 움직이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었는데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바로 운동의 힘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살리는 것도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운동, 참 쉽고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좋은 운동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약으로 만드는 황금 법칙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통증을 성취감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르신들 중에 운동하고 나서 아이고 삭신이야, 아파야 운동된 거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틀렸습니다. 근육이 뻐근한 것과 관절이 찌릿한 것은 다릅니다. 운동 중이나 후에 관절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내 몸을 학대하지 말고 아껴주면서 달래가며 운동하십시오. 둘째,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집 할머니가 100개 한다고 나도 100개 하려다가는 탈납니다. 나의 어제와만 비교하십시오. 어제 5개 했으면 오늘 6개 하면 성공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거북이가 결국 토끼를 이깁니다. 셋째, 영양 없는 운동은 노동입니다. 운동 후에 단백질을 드시지 않으면 힘들게 움직여서 오히려 근육을 깎아먹는 꼴이 됩니다. 비싼 단백질 보충제 아니어도 됩니다. 삶은 달걀 2개, 두유 1잔, 식사 때 생선 1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운동과 영양은 바늘과 실입니다. 꼭 챙겨 드세요. 여러분이 이 4가지 운동을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독립적인 삶이 가능해집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되시나요? 화장실 가고 씻고 밥 먹는 일상생활을 내 힘으로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품격이자 존엄입니다. 이 운동들이 여러분의 그 존엄을 지켜줄 것입니다. 2번째로, 두뇌가 젊어집니다. 허벅지 근육을 움직이면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약은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이 걱정되신다면 십자말풀이보다 스쿼트를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신감입니다. 몸이 튼튼해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아파서 찡그리던 얼굴이 펴지고 가족들에게 짜증내는 일이 줄어듭니다. 건강한 노인이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줄 때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끄고 의자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앉았다 일어서기를 해 보십시오. 그 한 번의 움직임이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저는 83세의 나이에도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과 가족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진짜 행복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주치의 박정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 운동을 몇 개나 하셨는지 하시면서 어떤 점이 힘드셨는지 남겨주세요. 제가 진료 중간중간 짬을 내어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의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